아니면 뭐 이제 어떤 신체 검사 어떤 특이적인 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히스토리를 봤을 때 수술 전후 아니면 얘가 원래 종양 같은 게 있는 애거나 원래 이제 고질적인 어떤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트레스처럼 나왔어도 이거를 우리가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한 다음 주 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며칠 있다 한번 또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임상 증상이라든지 뭐 붓기라든지 이런 건 어떤지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거, 하나는 염증으로 인한 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뭐 증상 같은 것까지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패턴이든 염증으로 인한 패턴이든 호중구가 증가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증가폭이 좀 다르고, 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건 소모가 된 거죠. 그죠? 소모가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밴드형 호중구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래쪽에 이제 호중구가 늘어났다, 호상구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비율 같은 게 늘어났다 이러면은 우리가 얘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조금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백혈구 5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 과립이 있는 애들이 있고 과립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애들은 탐식을 통해서 잡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어떤 면역 반응을 그냥 매개한 애들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백혈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백혈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어떤 질병을 반드시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 검사라는 건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일종의 스크리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충 어떤 상태에 있다 정도를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지 혈액 검사가 끝나고 바로 진단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빈혈 같은 거는 그냥 딱 수치로 바로 진단이 가능한 거지만 뭐 빈혈도 얘가 뭐 재생성인지 비재생성인지 그러면 원인이 감염인지 아니면은 원래 뭐 질병이 있는 건지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혈액 검사 하나로 판단하기는 CBC 하나 돌려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가 늘어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호중구가 증가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스트레스가 있든지 아니면 좀 심한 염증이 있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약물 복용 같은 거랑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상구가 증가하면은 보통 이제 엘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기생충 감염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호상구는 100개 정도 세면은 한 10개 정도 나올까요? 많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호상구가 막 30개, 40개씩 나왔다. 그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비율이죠. 우리가 도말 같은 걸 했을 때. 그러면 보통 이제 CBC를 돌려보고 호상구가 비율이 굉장히 높고, 한번 도말로 확인을 했을 때도 100개를 세보니까 호상구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게 어떤 그뭐 면역원성, 뭐 천식 같은 거라든지, 뭐 고양이에서는 또 호상구가 이제 늘어나는 거랑 이제 어떤 특이적으로 생기는 어떤 질병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생충 같은 것들에 감염되면 또 이제 호상구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추측을 하는 거죠. 호상구가 늘어난 이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어, 진단을 한 건 아니죠. 호상구가 늘어났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 검사는 그냥 스크리닝이에요. 엘러지 아니면 기생충이랑 관련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하는 거죠. 뭐 무슨 필요한 키트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세부적인 검사를 좀 더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염구가 증가되는 거는 이건 면역 매개 물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면역 매개 물질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히스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되는 상황과 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림프구가 이제 증가되는 거는 그 호중구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호중구는 조금 약간 급성 감염일 때 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림프구 같은 경우는 조금 만성 감염일 때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림프구가 증가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급성보다는 약간 만성 감염 또 아니면 종양, 그리고 그 좀 나이가 어린 동물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 비율이 좀 림프구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나이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최근에 백신으로 인해서 몸의 면역 반응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림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단핵구가 증가한다면 감염이라든지 종양 같은 걸로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진단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심한 염증이라 그러면 이게
염증이면은 무슨 염증인지 이거를 뭐 세균성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감염성인지 아니면 비감염성으로 염증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를 본다고 진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일단은 감별 진단 목록도 또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좀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사람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뭐 좀 해석을 하고 감별 진단 목록을 이제 낸 거예요. 감별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어떤 진단 같은 거를 할 때 뭐 어떤 뭐 진단 키트를 돌렸든 뭐 검사를 했든 아니면 뭐 사실 그냥 문진 같은 것만 했든 신체 검사를 했든 좀 의심되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그죠? 어 물론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얘가 그냥 바로 진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갖다가 뭐 좀 시료도 채취해갖고 현미경 밑에서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냥 전형적으로 딱 그냥 뭐 가령 농피증 같은 외과에서 우리 농피증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몇몇 질병 꽤 뭐 대부분의 질병이죠. 뭐 가령 특히나 내과 질병 같은 경우 얘가 뭐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소변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생각나는 질병들이 이제 되게 많죠. 뭐 쿠싱부터 해갖고 뭐 당뇨병, 뭐 굉장히 많은 뭐 호르몬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다양한 어떤 병력, 그 다음 신체 검사, 문진, 그 다음 뭐 어떤 뭐 검사 결과까지 가든 안 가든 뭐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얘는 뭐에 걸렸겠다 후보가 될 만한 질병들이 딱 정리하는 걸 그걸 갖다 감별 진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증상을 보니까 첫 번째는 당뇨병이고 두 번째는 쿠싱이다. 두 번째는 확률이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이 높은 거를 갖다가 좀 추려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그런 걸 이제 감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은 보통 처음에 이제 문진을 할 때 증상이라든지 실질적인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히스토리 정도를 보고 나름의 감별 진단 목록을 정해요. 감별 진단 목록을 어느 정도 정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되게 이제 뭐 좀 증상이 되게 비특이적인 경우도 있고 뭐 가령 이제 뭐 그쵸? 그래서 뭐 가령 이제 뭐 혈변을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어떤 감별 진단 목록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고 바로 이 질병이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무슨 검사를 해서 질병을 갖다 추려 나가야겠다. 이런 이제 스텝을 밟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빼는 과정을 좀 어려운 말로 룰아웃이라 그래요. 룰아웃. 그러니까 감별 진단 목록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특정한 질병들을 빼면서 최종 후보가 되는 질병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지금 CBC라든지 그리고 뒤에서 얘기한 어떤 혈청학적 검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감별 진단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사를 거치게 되면 감별 진단 목록이 10개가 있던 게 뭐 3개로 줄어들고 추가 검사하면 이제 1개가 돼서 확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스크리닝 툴 정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어떤 결과 해석 이제 사람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백혈구가 어떤 증가하게 되면은 급성 감염이라든지 근막성 백혈병 같은 것들을 뭐 생각할 수가 있고 사람이랑 동물이랑 임상의 어떤 그 정상치가 좀 다르죠. 감소하면은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면은 뭐 다혈증이니 뭐 신부정, 심폐, 탈수, 쇼크 그 다음에 감소하면은 뭐 빈혈이겠죠. 그리고 어떤 뭐 헤모글로빈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HCT라든지 요게 이제 빈혈 이제 쉽게 보는 거죠. 요거랑 지금 헷갈렸는데 이거 지금 RBC라고 나와갖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적혈구의 어떤 크기라든지 직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색소 얘도 이제 혈색소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혈소판 PLT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제 저기 혈소판이 수치가 적은지 증가가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주로 이제 감소가 돼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 뭐 호중구, 림프구, 그다음 단핵구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하게 증가됐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CBC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검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은 이제 뭐 별로 그렇게 까다롭게 할 게 없죠. CBC를 통해서 정상 수치가 아니면 그냥 도마를 본다 그랬고, 자, 적혈구 같은 경우는 CBC를 돌리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HCT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HCT를 통해서 얘가 빈혈이냐 아니냐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세히 더 보려면은 재생성인지 비재생성인지 그런 것을 따져야 된다 그랬고, 그나마 이제 복잡한 게 백혈구죠. 백혈구의 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얘가 증가했으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스트레스냐 염증성이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5개 종류가 있다 그랬죠. 백혈구가 얘네들의 비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범위가 넓긴 하지만 비율이 결국은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율을 너무 좀 넘어섰다.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한 질병 같은 것들이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밴드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기계를 통해서는 잡아낼 수 없지만 그 도마를 하면은 그런 호중구의 독성 변화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감염이 또 있을 수가 있는지, 그다음 예후라는 게 어떤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그 블러드 케미스트리라고 해갖고, 이 블러드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위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뭐라 그랬죠? 혈청 화학 검사. 이거를 갖다가 뭐 블러드 케미스트리라고도 부르고, 시럼 케미스트리라고도 부르고, 그냥 케미스트리라고도 부르고, 뭐 혈액 화학 검사, 혈청 화학 검사 굉장히 다양한 말로 부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 화학 분석기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 혈장이나 혈청에 포함된 각종 성분을 분석을 한다. 신장, 간, 췌장 등 다양한 장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여기 앞에서 배웠던 슬라이드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요거보다 더 조그맣게 나온 애들도 있어요. 조그만 화면만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키트에다가 액을 넣어갖고 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겨갖고 이 로봇 팔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비가 그냥 뭐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후지 필름이라고 아마 써있을 텐데, 여기 조그만 필름 같은 거 하나씩 껴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키트 같은 걸 넣어갖고 그냥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회사마다 다르고 좀 어쨌든 가격대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아예 검사 항목이 아예 딱 정해서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이제 필름, 후지 필름 이런 데서 만든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필름을, 저도 이거 뭐 별로 써보진 않았지만 죄송해요. 모기가 지금 어디 돌아다니는데 항상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모기 잡으려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필름형으로 된 거는 필름을 하나씩 껴서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할 때도 사실 되게 중요도가 있는 검사가 있거든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혈청화학 검사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혈청화학 검사, 혈액과학 검사라고 불리는 이 검사는 그 CBC는 그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냥 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검사 항목이 딱 우리가 정해서, 그러니까 좀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중요한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빈도가 높겠죠. 그래서 좀 덜 중요한 애들까지 막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애들만 얘네들은 선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검사 항목 같은 것들을 어떤 이제 그 검사 항목이 하나의 어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필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검사 항목만 이제 껴갖고 특정 검사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검사 항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가령 이제 어떤 애가 정상인데 신장 수치, 신장이랑 좀 관계가 돼 있는, 물론 신장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BUN이라든지 크레아틴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사를 하고 다른 애들은 일단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얘가 지금 뭐 좀 안 좋았는데 입원을 했든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든 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검사 항목이 되게 많은데 비정상적인 애들만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에 관련된 애들만 내가 보고 싶어. 다른 애들 하면은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런 애들만 이제 껴가지고 이제 선택적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은 기계일수록 그런 옵션 같은 것도 많아지고 검사 항목도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계가 조금 싸거나 조금 이제 좀 어떤 기계도 뭐 천차만별이니까 좀 성능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이 좀 많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고 기계 자체의 어떤 정확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르죠. 당연히 이제 비쌀수록 잘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 신장, 간, 췌장 등 다양한 장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장기로 치면은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거는 신장이랑 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혈액화학 분석기를 통해서 물론 뭐 알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뭔가 좀 특이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신장이라든지 간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근육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랑 연관된 특정한 수치들이 있어요. 딱 얘네들을 의미하는 그런 수치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편하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혈액에는 알갱이가 있고 액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CBC하고 도말 보고 다 배운 거는 다 알갱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위에 있는 액체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알갱이 부분이 한 45%, 액체 부분이 한 55% 비율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알갱이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안에 있는 혈장 성분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거의 다 물이겠죠. 피도 결국은 액체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거는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일단은 물이 많고 그 안에 어떤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거 이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연관된 굉장히 소량의 효소들이 여기에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혈장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얘가 간에 문제가 있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혈장이랑 혈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혈청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블러드 케미스트리 아니면 시럼 케미스트리라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혈청 화학 검사, 혈액 화학 검사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혈액 화학 검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이 케미스트리 검사는 혈청을 중심으로 합니다. 혈청. 그래서 혈장보다는 혈청이 선호돼요. 이제 검사를 할 때. 근데 쓸 때는 주로 혈장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혈청은 모으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혈장은 모으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혈장으로 검사해도 되는 경우에는 다 그냥 보통 혈장으로 검사를 해요. 이름이 혈청화학 검사지만 보통은 혈청도 되고 혈장도 되고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는 혈청보다는 혈장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성 때문에. 자, 혈청과 혈장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자, 일단은 혈청은 안에 응고인자가 없는 상태라 그랬고 혈장은 응고인자가 남아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혈청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응고를 시킨다 그랬죠. 그럼 응고인자가 다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다 응고가 되고 나서 원심 분리를 해서 남은 액체만 쓰는 거고 혈장은 뭐라 그러죠? 응고를 안 시켜. 그러면 응고인자가 그대로 그 액체 물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고인자까지 애초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 때 좀 방법이 달랐죠. 혈청은 어떻게 했죠? 뭐 바로 다음 슬라이드 설명하겠지만 SST 튜브에서 일부러 응고를 시키고 나서 원심 분리를 돌려서 원심 분리 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혈병이라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응고된 거, 그 다음에 위에 안쪽에 들어있는 겔, 그 다음에 액체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액체 부분만 따서 쓰는 거고 혈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초록색 튜브를 사용을 하게 되고 바로 원심 분리를 여기다 돌리게 되면은 그대로 위에 혈장만 남는다 그랬죠. 그죠? 모으기는 그러면은 뭐가 간단해요. 혈장은 응고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원심 분리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혈장이 편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혈청을 쓰는 게 더 기계를 어떤 정확도에 있어서 좋겠지만 혈청을 쓰나 혈장을 쓰나 크게 차이가 없다면 편하게 이제 혈장을 쓰는 거죠. 그죠? 자, 혈청,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남은 맑은 액, 전혈에서 응고인자와 혈구를 뺀 나머지 부분, 항응고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검체 용기에 채취를 해서 검체가 응고된 후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상층의 액체 성분 피브리노젠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혈장은 혈청과 응고인자를 합친 거. 항응고 이 피브리노젠은 그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단백질을 잡을 때 피브리노젠도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알부민이랑 혈액에 있는 그 다음에 토탈 프로테인이라 그러는 전체 단백질은 알부민, 글로불린, 그 다음에 피브리노젠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양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안 껴져요. 항응고제가 첨가된 용기에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상층의 액체 성분 피브리노젠이 포함이 된다. 피브리노젠은 응고할 때 혈소판 서로 막 결합하게 해갖고 응고를 시키는 그런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혈장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뭘 쓴다 그랬죠? 초록색 뚜껑이 있는 헤파린 용기를, 헤파일이 아니고 헤파린 용기를 사용을 한다 그랬고, 녹색이고 여기 헤파린이라고 써있죠. 녹색은 만국 공통이에요. 녹색이면은 혈장을 분리하기 위한 거고, 자, 헤파린의 이 원리 자체는 혈액 응고 과정 중 트롬빈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중화함으로써 대개 24시간 동안 응고를 방지한다. 자, 혈청은 어떻게 모은다 그랬어요? SST 용기로 한다 그랬고, 여기 SST라 써있죠. 그래서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순전히 혈청을 분리하기 위한 거고, 내부에 실리카 파티클이 처리되어 있어서 응고를 촉진을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허연 가루 같은 거 묻어있는 애들도 있고, 안에 무슨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거 들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혈청 분리 촉진제와 안에 젤이 들어있어서 원심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혈병, 이 그림은 제가 안 넣었는데 혈병, 그 다음에 겔, 그 다음에 혈청,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된다 그랬죠. 용기 색상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있고, 자, 혈청을 갖다가 응고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15분 정도 상온에다 두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 상태에서 응고를 하기도 해요. 뭐 한 30분,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냥 응고를 그냥 두면 응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피가 떡이 져요.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하는데, 병원이 바쁜데 이걸 갖다가 돌리고 이거 응고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검사하고 나서 보호자는 검사 결과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혈청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냥 혈장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혈장은 그냥 바로 돌리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장으로 하는데, 어떤 테스트나 아니면 특정 키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혈청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외부에 우리가 어떤 다른 실험실에 의뢰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실험만 전문으로 해주는 뭐 아이덱스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의 다른 그런 검사만 해주는 그런 데다가 우리 병원에서 검사하기 힘든 항목을 피를 뽑아갖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로 이제 혈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검사 항목을 그렇게 해줄 때 혈청을 써라, 혈장을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뭐 정해져서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혈장인지 혈청인지는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혈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혈장, 혈청, 전혈 다 됩니다.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혈청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장과 혈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혈청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혈장을 뽑으면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걸 읽을 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혈장을 어떻게 뽑는지 혈청을 어떻게 뽑는지 이 두 개의 차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혈구 검사를 위한 CBC 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뽑아갖고 보라색 튜브에 넣는 거죠. 얘네들은 분리할 것도 없고 뭐 까다롭게 뭐 원심 분리할 것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되게 그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혈장이랑 혈청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혈청만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령 알러지 검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경우는 혈청만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보내면 안 되죠. 그럼 검사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혈청을 뽑아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SST 이걸 이용해 갖고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갖고 제대로 검사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수의사한테 갖다 주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료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혈청을 뽑아야 되는데 이 튜브에 넣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다시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피 뽑는다고 데리고 와갖고 보정하고 강아지, 고양이 날뛰는 걸 갖다가 간신히 잡아갖고 피를 뽑았는데 다시 보호자한테 가가지고 강아지 다시 주세요. 피 잘못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게 골치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튜브에 넣는다든지 어떤 시료 같은 거 준비할 때 임상병리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